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방향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AI 관련 의료 업종 주식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선별적으로 좀 좋았고요. 전체적으로는 거래 대금이나 여러 가지가 소강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 마이너스 0.09%, 2582포인트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0.25%, 92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보합 수준에서 끝나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도요. 오늘 거래소 같은 거는 7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지 않죠. 거래소는 거의 활기가 없었다. 힘이 많이 이렇게 소진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2조 5천억이니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런 대로 거래가 좀 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훨씬 많은 거는요.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코스닥이 상당히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요, 거래소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이렇게 추세 하단에 이렇게 부딪히면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최근 근 한 1년 동안 요 지지선이 유지가 됐었다가 한 달 전에 이렇게 그 지지선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근 보름 동안 다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빠진 것의 한 절반 정도 지금 반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 그래프를 보면은 요게 21선이거든요. 요 빨간 선이. 그래서 21선, 요게 이제 생명선, 심리선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 있습니다. 일봉이. 그래서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모양이 많이 좋아졌다. 바닥은 좀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 이렇게 한 3일 동안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올려 붙으면서 끝나줬습니다. 거래소가요. 그래서 이러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탈피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 바닥에서 강하게 이렇게 매수자가 좀 들어와서 물건을 좀 잡아먹는 그런 시장이다. 모양으로 봤을 때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은요, 일봉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질 수 있죠. 코스닥은 이렇게 추세가 안 깨지고 추세 하단에서 지지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을 보면은 오늘 하루 이렇게 보면은요,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려 붙으면서 끝났습니다. 거래 대금도 오늘 코스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코스닥 쪽, 코스닥이 이제 중소형주, 개별 종목, 기술주 위주 이런 종목들이 많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테마 종목들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수급인데요. 오늘은 외국인들만 샀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400억, 코스닥에서 260억, 한 1,700억 가량 매수 우위에 있죠. 반면에 기관은 여전히 매도 우위입니다. 한 일주일 전쯤부터 기관들이 조금 사는 듯 했지만요. 어제 오늘 보면 기관들이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개인들은 거래소에서는 3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92억 매수 우위입니다. 물량이 많지가 않죠. 오늘 시장 특징은 외국인들이 한 1,700억 정도 양 시장에서 매수 우위에 줬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게요. 거래소에서 지금 1,470억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를 오늘 한 170만 주 매수 우위했어요. 700만 주, 300만 주, 170만 주 이렇게 계속해서 한 1,000만 주가량을 지금 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170만 주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의 거의 100%가 삼성전자 매수 우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종목들에는 매수가 그렇게 몰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고객 예탁금인데요. 큰 변동 없습니다.
52조 6천억인데요. 최근 한 달간 보면 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죠. 최근 한 달간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개인들 예탁금이 좀 빠져나갔다. 예탁금이라는 것은 좀 시차를 두고 후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설 때는 또 좀 늦게 들어와요. 항상 조금 시차를 두고 뒤늦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는 여전히 20조가 이렇게 넘습니다. 개인들의 어떤 기대감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수금도 이렇게 5,190억인데요. 미수금도 이렇게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건 어쨌든 이틀 후에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인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단타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개인들이 좀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타들을 많이 한다. 이틀을 이렇게 목표로 해서 오늘 사서 예를 들어서 내일 오르면 팔아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미수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요새 이제 그 시장이 빨리 이렇게 주도주들이 순환하는 것도 아마 이렇게 미수나 신용을 많이 쓰는 개인들 그런 어떤 매매 패턴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빨리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국회형 수익증권 펀드입니다. 펀드 잔고가 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좀 빠져나가다가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조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현상이죠. 펀드 자금은 어쨌거나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MF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증시 주변 자금은 여전히 이렇게 넉넉하다. 시장만 된다 그러면 시장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주변 자금은 아직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외 시장에서 어제 미국 시장은요 노동절이라고 그래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우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좀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그림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시장 영향이 우리한테도 조금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니케이는 플러스 0.3%, 모양이 괜찮죠? 대만 플러스 0.01%, 바닥을 이렇게 좀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빠지다가 독일 마이너스 0.67%, 프랑스 마이너스 0.9%, 유럽 시장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모양이 최근에 좀 반등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해 마이너스 0.7%, 항생 홍콩 지수 2%.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홍콩 지수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다가 한 절반가량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은 중국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그 중간 아마 어디쯤 이렇게 위치한다고 봤을 때요. 지금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 시장도 그런 시장에 동조한다고 봤을 때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덴티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3% 정도 올라줬는데요.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 대비했을 때 덴티움이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덴티움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18만 5천 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근 한 6만 원 정도 빠졌죠. 한 40%가량 빠진 것 같습니다. 단숨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를 때도 그렇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7만 원대에서 단숨에 이렇게 한 2배 넘게 이렇게 오른 주식인데요. 덴티움은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기술적 분석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최근 소비 시장들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서 덴티움이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매출액의 한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그래프로 봤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는데 앞에 저점, 요 가격대에서 지금 근 한 달간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좀 다지면서
요 밑으로는 좀 하방 경직이 좀 되고 있죠. 요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요 가격대 정도에서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마 그런 걸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40% 빠진 것도 가격 면에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앞에 저점에서 바닥을 이렇게 다지는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기업 내용은 전혀 우리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그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덴티움 관련이죠.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4%가 증가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그 소비시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덴티움은 지금 가격이 오히려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덴티움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추세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날 때는 매도 신호다,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매도 신호 여기서 났을 때 이 매도 신호에서 못 파신 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끌려 내려온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은 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오히려 좀 물타기를 좀 해도 되지 않겠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해서 실적도 여전히 좋고 조정을 한 40% 받았다고 그러면요, 실적주 치고는 조정이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타기를 하거나 안 가지신 분들은 조금 추가로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MC넥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특히나 카메라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뭐 테슬라 납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삼성전기. 근데 저는 이제 MC넥스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게 좀 덩치가 좀 적기 때문에, 같은 카메라, 예를 들어 삼성전기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탄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들이 하기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MC넥스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던 종목인데요. 최근 2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쌍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닥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좀 이렇게 오르기는 했는데요.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팔기는 조금 빠른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 이쪽보다는 전장량 쪽,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전기차라든가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카메라 들어가는 대수가 훨씬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MC넥스 성장성을 높게 본다. 전장량 쪽에서 이제 매출이 한 40% 작년 대비해서 늘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신 분들은 아직도 산 가격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이렇게 좀 올랐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좀 몰려있는 가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가보자. 전장량 쪽에서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또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 MC넥스는 이제 삼성전자에 카메라 납품도 하고 있지만요, 기아차나 현대차에도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량 쪽에서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 아직은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다. 카메라 업종 중에서도 MC넥스가 좀 이렇게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이렇게 적당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7% 오른 날 HBM3 때문에요. 하나마이크론이 그날 상한가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손이 안 가는 그런 종목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하나 그 사례 연구를 하나 해드릴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다가 한미 반도체가 TC본드 납품한다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렇게 주가 오른 걸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아주 불쑥 솟았는데 이렇게
일봉이 양봉이 길쭉하게 났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폭등하면서 일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아주 급등을 했죠.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때도 양봉을 3일째 이렇게 이루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런 것들이 매집하는 흔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한미 반도체가 지금도 이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들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갈 걸로. HBM3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도 많이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국면들 이렇게 보면 요게 이렇게 매집 국면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요. 저는 하나마이크론에다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보면요. 그래프 먼저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보면은 여기 이렇게 거래가 대폭 이렇게 늘어났죠. 이런 것들이 좀 매집 국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거래가 별로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래가 좀 늘어났죠. 이 전체가 매집 국면으로 보입니다. 1차. 여기서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티가 안 나지만 거래가 좀 늘어났죠. 본격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매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본격적인 매집 국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여기서 일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는데 한미 반도체 케이스를 적용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 이제 HBM3 요 납품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크게 예상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도 한 64만 주 샀지만 삼성전자가 7% 올랐던 날이요. HBM3 얘기가 나오면서 연말 200만 주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전체 이렇게 보면 최근 일주일간요. 한 4, 500만 주 거래된 것 같아요. 며칠 동안에.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 애들이 지금은 매집 국면이 아닌가, 물건을 좀 쓸어 담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매집하고 나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 국면은 아직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좀 조정을 받고 좀 이렇게 흔들릴 때 좀 들어가서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아직까지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좀 뒤져 있지만요. 금년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그 엔비디아의 납품 비중이 좀 더 커질 거라고 그래요. SK 하이닉스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마이크론이 그쪽 패키징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한미 반도체 케이스를 여기에 좀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 아닌가. 흔들릴 때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루에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하루에 다 올렸기 때문에 개인들은 아마 거의 지금 물건을 많이 사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면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흔들릴 때 하나마이크론은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단순히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은 SPG를 가장 이렇게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흐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SPG를 이렇게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 면에서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또 이제 소형 모터 이쪽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로봇 만드는데 그 비용이 감속기나 소형 모터가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로봇 산업이 이렇게 기대가 크다고 그러면 SPG는 그에 따라서 가장 알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근한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7.8% 올라줬고 시총을 보면 한 3조 3천억입니다.
이게 단숨에 이렇게 한 10배가 올랐습니다. 삼성이 지분 참여했다.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요. SPG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아직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큰 한 4배 내지 5배 차이 나죠. 시총이. 실적이 비교도 안 되게끔 SPG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총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런 걸로 봤을 때 SPG는 그래프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앞에 고점 정도는 좀 넘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SPG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최근에 제가 로버스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LG전자가 여기 지분을 한 33% 가지고 있습니다. 1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렇게 많이 오른 거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로버스타도 LG전자가 한 33%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산업용 로봇이죠. 보시면 이때가 이제 49,000원까지 갔다가 3월 달에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쌍바닥 모양 비슷하죠. 그래서 가격이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죠. 근데 이 매물대를 지금 이렇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야무지게 벗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로보스타는 이제 좀 이렇게 급등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로보틱 관련주들 어쨌든 다음 달 10월 달에 아마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기대 이상으로 시총이 높게 붙었을 때는 지금 한 3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높게 붙는다 그러면 이런 로보스타라든가 좀 덜 올랐던 주식들은 그때 가서 또 상당히 반등해 줄 가능성이 많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요. LG전자가 지분을 한 7% 정도입니다. 아까 로보티즈하고 비슷하게 로보스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쌍봉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쁘다. 이런 것들은 앞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주식이다.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 좀 들어가기에는 좀 겁나죠. T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들어가기에 조금 주저된다 그러면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로보스타라든가 7% 지분이 있는 로보티즈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보스타는 실적으로 봐도 약간 지금 한 20억 정도 영업이익 플러스가 나 있어요. 그래서 로봇 여타주의 흑자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런 걸로 봤을 때 로보스타나 로보티즈도 SPG하고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나 또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믿어도 되는 그런 종목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CS 윈드도 워낙에 많이 빠졌죠. 해외 업체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CS 윈드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도 무난한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시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2년 넘게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 그래서 화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일주일에 2번으로 이렇게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대신에 이제 매일 제 시황을 좀 듣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그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그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그 가입비가 보니까 커피 한 잔 값 정도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제 시황에 지금 이렇게 익숙해 계신 분들은 아마 계속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쪽에 가입하셔서
매일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황 설명 계속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 가입을 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